대표님께서 선뜻 1억을 투자를 해주셨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날은 제가 37년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랑 차 안에서 그 말을 확정적으로 들었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뭐 아들이 이렇게 투자를 받았다, 광고회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 해서 1월 1일 날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어떻게 광고 대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커지고 제가 법인 회사까지 운영하게 된 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영상을 또 켜게 됐습니다. 뭐 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다 보니까 그냥 봐주실 분들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문의를 처음에는 교육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해드리더라도 이제 소수 정예로 갔습니다. 뭐 광고 대행료를, 저는 기본 대행료를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받고 제 개인 계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의 계정을 이용해서 광고를 집행을 해드리고 만져드리는 거를 한 5개의 클라이언트 정도만 이제 운영을 해드리면서 그냥 딱 월 500만 벌자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500만 원을 벌지 못하면은, 제가 오토바이도 오래 탔었는데 배달 대행을 하면서 월 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어떻게든 충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체적으로도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게, 코딩도 조금 공부를 해봤었고 포토샵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봤었고, 모든 거를 다 잔잔바리로 조금씩만 알았던 것 같아요. 얇고 좀 넓게, 말이 광고 대행사였지 그냥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다가 첫 시작은 이제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미대 다니는 선배가 이제 어디 수주를 받으셨대요. 친한 형님의 광고를 맡게 됐는데, 홈페이지도 제가 그때는 조금 만들 줄 아는 상황이었어서, 뭐 제가 이제 쇼핑몰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친한 형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 아는 형님이 이제 땡땡땡땡이라는 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 그 와중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마케팅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없겠냐, 자기가 하는데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개해주신 형님한테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뭐 A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고, B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고, 뭐 C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대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 원래 형의 클라이언트시죠, 그 클라이언트 분이 자기한테 이제 답답하니까, 중간에 형님 저희 학교 선배를 껴가지고 연락하는 게 답답하니까 다이렉트로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간에서 그럴 게 아니라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그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하비코가 성장하게 된 첫 단추이자 계기이자 시발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친한 선배님의 소개로 알게 된 이제 프랜차이즈 만드시려는 대표님을 만나서,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라던가 마케팅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자영업자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클라이언트 형님께서, 뭐 이런 재미난 친구가 있다, 그 본업은 그림 그리는 친구인데 온라인 마케팅 소소하게 하면서 이런 거를 하는 친구가 있다, 자영업자 대표님들 모임에 이제 시작을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지금은 다들 엄청나게 성장한 고마우신 대단하신 대표님들인데, 그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 이름을 이제 거론을 해주시고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려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임 중에 있는 다른 대표님들도
너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우리 가게도 한번 맡아서 해봐라, 아니면 우리 매장들도 도와서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 때 슈퍼커브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부르면 무조건 갔습니다. 무조건 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드리고 요거는 이렇게 해드리고, 직원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발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쇼핑몰이라든지 커머스를 전문적으로 하다가 요 직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한 거죠. 아는 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된다, 모르면은 밤새서라도 어떻게 찾아서 보고서 만들고 매출을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요구하는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이제 스토리보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중 한 대표님이 저를 이제 예뻐해 주신 거죠. 지금 하는 얘기가 가장 큰 제 삶의 변화점이 될 텐데, 지금은 너무 커지신 대표님이신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때는 작은 규모로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광고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신 이제 소중한 은인이신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특정한 대표님께서 뭐 모두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셨지만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을 하셔서 사무실을 이사를 하실 때마다 저를 한 번씩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라고 하면은 무조건 찾아갔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제가 실력이 좋은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부르면은 일단 갔습니다. 그런 부르면 가는 모습이라든지 넓은 사무실로 점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입사 제안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일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마케팅 쪽으로 젊기도 했고 그때 제가 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예쁘게 봐주셨기 때문에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무실을 옮기고 확장할 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는 이제 정중한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왜냐면은 돈을 너무 쉽게 벌고 잘 번다고 스스로를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직장 생활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서, 누가 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매번 거절을 했죠. 뭐 직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직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아니 괜찮습니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대표님, 뭐 다음에 하고 저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중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연봉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한 7, 8천 받고 싶다, 월에 500만 원을 세후로 받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주신다고 했음에도 제가 기고만장해져서 거절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시 한 번 더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너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업체를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볼 테니 너가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마음껏 펼쳐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 뭐 제가 여기 대표님이랑 뭐 막역한 사이에 막 술자리도 편하게 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부를 때마다 인사만 드리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사무실부터 알아봐라, 모든 비용이라든지 투자는 본인이 해주실 테니 라고 해서, 그때까지도 이제 저는 제대로 믿지는 않고 있었고, 월 500만 원은 여전히 받고 싶은데 저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 하나만 믿고 딜을 해보신 거죠. 정말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당연히 그런 조건에 뭐 500만 원을 해주고 사무실 지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하늘을 찌를 때였기 때문에 뭐 투자를 받으면은 그 돈은 무조건 1년 안에 회수를 해드리겠다, 회수를
1년 안에 투자금을 모두 부풀려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을 자신감 있게 했었죠. 대표님께서 선뜻 1억을 투자를 해주셨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날은 제가 37년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랑 차 안에서 그 말을 확정적으로 들었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뭐 아들이 이렇게 투자를 받았다, 광고회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 해서 1월 1일 날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성수동이 이제 막 떠오르던 동네였어요. 지금처럼 활발하지도 않고.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많고 수도권에 있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 성수동으로 사무실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해서 처음으로 잡았던 사무실이 구내식당도 있더라고요, 1층에. 그래서 대표님이랑 함께 가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여러 군데서 먹어보다가 밥이 제일 맛있는 사무실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1억을 투자를 받고 온라인 법인 광고회사 하비코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죠. 그 1억을, 그 감사한 정말 소중한 돈 1억을, 사업을 처음 해보는 제가 어떻게 좀 소중하게 쓰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음에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하비코라는 회사에 받은 투자금은 그 해에 다 날려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일단 찍어보고 하비코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운영하게 된 썰을, 또 법인회사로서의 하비코에 대해서 직원이 어떻게 10명이 쌓였고 10억 매출을 어떻게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오기 전까지의 빌드업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